연봉별 자동차 계급도 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차를 어떤 걸 살까? 요런 것 글들은 아마 요런 이미지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연봉별 아파트 계급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어느 분이 내 자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에 사면 적당할까? 요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래서 생각난 김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얼마짜리 아파트 사면 될까? 그 평균적인 모습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영상 시청하시고 영상이 좋으시면은 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네, 영상 어, 아랫부분에 제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여기 뜨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어, 클릭하시면은 뭐 제품 혹은 설명이 나옵니다.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쿠팡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쿠팡 홈페이지 가셔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링크 걸려있는 제품을 안 사셔도 관계없다. 아무 제품이나 사셔도 될 것 같다. 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호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난 20년간, 지난 2004년부터니까요. 지난 2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집 사기에 좀 부담 없었던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집 사기 좋은 시절이었다. 또 언제 집 사기 좋은 시절이었냐? 19년, 20년, 20년 이 무렵에 이때는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때는 금리가 떨어져서 집을 사기 좋았고 이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사기가 좋았고 그러면 지금은 한창 때 대비해서 뭐 금리도 조금 낮고 근데 낮진 않아요. 지금 4.5% 금리거든요. 좀 애매해요. 집값은 이 고점 대비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지난 20년간의 요 자료들을 추적해 봤을 때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집 사기 좋은 시기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다. 소득이 이제 불투명해지는 게 그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맞출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2024년도 아마 이건 도시가구 기준 되지 싶습니다.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입니다. 요거 평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상위 30% 정도 소득자 2인 가구가 54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근데 도시 가구 평균 대구 한 가구 평균은 2.1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요 소득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뭐 3명이 살았건 4명이 살았건 관계없이 한 가구가 요 정도 소득되는지 그걸 봅니다. 요게 평균. 그 다음에 나는 평균보다 더 많이 버는 집이야.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뭐 부부 기준으로 한 40대 중반에 맞벌이를 한다. 뭐 그러면 이 정도 소득 나올래나? 예. 아무튼 그 이상의 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중위주택입니다. 중위주택. 현재 대구의 중위주택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표 마지막 부분 위주로 쭉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자, 2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이 대구의 50등짜리 아파트 가격이 2억 6천입니다. 자, 요 정도 살려면 소득은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월 평균 소득은 530만 원 정도.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 평균 소득이고 실수령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한 4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450만 원 정도. 내 소득이 450만 원 정도다. 우리 가구 소득이 4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2억 6천짜리 주택을 사면 그것이 대구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은 한 1억 3,500 정도 모아뒀고 한 1억 5천 정도 모아뒀고 대출을 1억 2,40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 부담하는 금액이 72만 원 정도. 월세를 살 때도 우리 집 가구 소득이 요 정도다. 그러면 월세 한 72만 원 정도. 그 정도 사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 자산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더 높은 구간에 집을 선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구 소득이 450만 원 정도 된다. 어떤 아파트를 골라볼지 한번 최근 한 달간의
한 달간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추적해서 살펴보고 요 정도 선이 맞겠구나. 예. 자, 한번 봅시다. 2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한 2억 7천부터 한번 봅시다. 청담동 더샵 24평형 가격이 2억 7천 정도.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은 서재 에코폴리스 32평 2억 7천. 다음에 동구 지역에는 유라역 엘크루, 그다음 여기 교대 희망교 대성 유니드 요 2억 7천. 그다음에 북구 동촌동 칠곡 쪽에 30평대, 아니면 뭐 테크노 쪽에 30평대, 또 테크노 요 북구 쪽에 좀 오래된 아파트 9평도 가능한 정도 수준이고, 달서구 도원동 대곡지구네요. 대곡지구 방산타운 큰 평형이라든지, 수성목 고롱하늘채 파동 소형 평형. 동네 이름이 좀 달라지니까 연식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요 정도까지. 좀 외곽 쪽으로 빠지면은 국평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월 평균 가구 450만 원 정도 버는 기준에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2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준.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균. 대구의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2천. 제 차트에서 나타날 때는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3억 2천만 원, 3억 4천만 원. 네, 그 정도.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구의 월 소득은 한 640만 원. 실수령의 기준으로는 한 530만 원 정도 버는 집이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가구 소득에 뭐 실수령하고 이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가구 소득이 한 20%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집을 보유함으로써 뭐 월세를 살았건 뭐 전세를 뭐 살건 뭘 하건 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구간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주축이냐면 뱃머리.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던 뱃머리라고 말하는 동네에 나름 있는 신축들 가격이 5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니까요. 그 정도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800만 원. 실수령의 기준으로는 한 640만 원 정도 본다. 요거 조금 젊은 층 맞벌이 한 40대에 근접해 나가는 맞벌이 가구 평균 정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으로 한 달에 한 150만 원, 640만 원 수익에서 집값으로 한 140만 원 빠져나간다. 그럼 한 500만 원 여윳돈이 생기겠네요.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뭐 생활비하고 뭐 교육비하고 교통비하고 통신비하고 이런 걸로 한 400만 원, 뭐 보험도 나가고 요 정도 지출하는 거. 요게 평균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 하면은 자산은 한 1억 정도 모아놨는데 한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뱃머리. 아주 좀 인기 있는 동네 신축들 6억 중반 정도 하면은 아마 아주 인기 있는 신축 가격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의 신축의 가격이 대구에서 이 정도 하니까요. 그러면 구부 기준으로 월 소득은 거의 한 970만 원. 하지만 실수령의 기준으로는 한 750만 원 정도. 한 달에 원리금 부담은 한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부담한다. 180만 원 정도 부담한다. 그러면 이 여윳돈은 얼마가 생기냐면 570만 원. 조금 이제 여유롭습니다. 집도 소득이 많아지면은 집도 좀 괜찮게 선택하고 생활도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자, 한 단계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꼬리, 뭐 수성구에 약간 떨어지는 그런 거, 뭐 범어 2편한 정도 가격 될라나? 7억 정도 금액. 아니면 범어동 쪽에서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진 지역들 가격이 요 정도 나오는 곳들. 부부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 82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한다. 2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820에서 220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활한다. 물론 여기서 또 저축을 한 100만 원씩 빼고 나면은 뭐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 이게 평균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한 범어 W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한 13억 정도 한다. 요 정도 집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면은 부부 기준으로 월급 상으로는 실수령액이 아니고 월급으로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벌고 실수령액으로는 한 1,100만 원 정도. 부부가 1,100만 원 정도 버는 가구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원리금을 지출하고 70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 보통 가구가 10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로 살아간다. 집값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 생활비도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있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13억짜리 집을 살 때 6억 2천 정도는 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소득이 우리 부부는 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자기 자본이 뭐 10억, 한 11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자본 축적도에 따라서 이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평균적인 모습 정도가 제가 이 표에서 나타냈던 그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월 얼마 정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되는지 이것을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과 대구의 중위 아파트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은 8억 7,500입니다. 이 평균 아닙니다. 중위 주택 가격입니다. 대구의 중위 주택 가격은 아까 2억 6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대구는 54.5에 불과하고 서울은 150입니다. 150. 서울 사람들은 원리금 부담을 전체 소득에서 37.5% 정도 부담하고요. 대구 사람은 뭐 한 13.7%, 13.6%. 서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살아간다. 근데 서울 쪽이 소득이 더 높나 봅니다. 더 큰 도시에 살면서 소득은 훨씬 높습니다. 대구 가구 대비해서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돈은 더 벌어요. 근데 집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혹은 세를 삶으로 인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많이 씁니다. 결국 이 주택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까 대구 사람들이 씀씀이는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 비싸다고 서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 훨씬 더 많은 주택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실제 쓰는 돈은 대구보다 더 팍팍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 또한 이 서울 쪽이 더 비싸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방 사는 것도 나름의 장점은 있구나. 자, 요거 세전 기준으로 세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대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억 4천. 하지만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다릅니다. 소득의 37%를 부담해야 되는 서울. 한 달에 원리금 상환에 330만 원 씁니다. 5억 대출 받아서 11억짜리 집을 보유하는데 5억 2천을 대출 받아서 한 달에 300만 원. 대구는 3억 4천짜리 집을 살면서 1억 6천의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갚아 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주택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대구가 사실 더 풍족한 것 같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세후 소득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람 한 달에 거의 세후 한 달에 한 888만 원을 벌어도 888만 원을 벌어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된다. 정말 얼마 안 된다. 대구가 훨씬 더 풍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다 봤고요. 어디까지는 평균의 모습. 생활비를 극도로 줄인다면 더 비싼 집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요. 나 생활비를 많이 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아까 구간이 낮은 곳을 선택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표에서 아까 이게 끝이 아닌데 잠시만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요거 오른쪽에 조금 더 해봤었는데요. 그 자산을 뭐 주택 80%, 그 다음에 뭐 현금이나 이런 거 20% 요렇게 나눈다고 봤을 때 2억 6천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따지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이 한 1억 7천 정도 확보된 사람은 요 길을 선택하면 요게 가장 무난하죠. 내가 자산이 적다? 그러면은 이 원리금 부담을 이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원리금을 한 150만 원 상환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80만 원 줄이고 이런 길을 택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 가장 안정적인 모습, 우리 집 자산이 한 2억 2천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억 4천만 원짜리 정도의 대구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 아파트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집 자산이 한 3억 3천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5억 천짜리, 한 2억 4천 대출 받아가지고 5억 천짜리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간다는 집을 집에 살아도 전체 가구 소득 중에서 한 20% 정도를 주택 비용으로 지불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산이 한 4억 2천쯤 된다. 4억 2천쯤 되는 사람은 동네에서 잘 나가는 동네에서 신축 아파트 살아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자산이 한 4억 7천 정도 된다. 그러면 수성구저 어디 끊티라도 좀 잘 나가는 그런데 7억 2천 요 정도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한 8억 5천 정도 된다. 한 8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13억짜리 정도 살아도 요거 굉장히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또 더 있었는데 다시 아까 요 아파트별로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계산은 조금 이따가 하고 아파트별로 다시 아까 2억 6천짜리 아파트를 아파트 가격대 대구의 중간 50등 50등 정도 되는 소득이나 자산 수준을 가진 사람이 2억 6천짜리 정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평균적인 모습 3억 4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요 정도 볼게요. 동대구 우방아 HL.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소형 평형. 예, 좀 신축인데 나름 인기 있는 동네지만 소형 평형. 신천자의 30평까지도 커버 가능하겠고 아니면 연식이 오래된 것들 등하고 도원동 여기도 9평까지도 저층의 9평까지도 커버 가능한 수준 자산 한 2억 정도 2억 2천 정도 있으신 분 이 정도 선택하면 뭐 생활하고 이런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는 것 같다. 평리 푸르지오 9평까지도 커버 가능하고 아무튼 대구에 자산 2억 2천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 뭐 현금이나 뭐 이런 거 뭐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나 어쨌든 그 정도 되시는 분의 가구 소득은 한 530만 원 정도. 요 정도 선택하면은 아주 무난할 것 같다. 네, 금당 1,000만 원 쭉 내려갑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소형 평형 괜찮은 소형 평형부터 조금 된 10년 차 좀 넘어가는 9평까지 혹은 외곽에 있는 신축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선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 한 동네 신축 뱃머리 동네 신축 한 5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자산 수준은 한 3억 3천 3억 3천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6천만 원 정도는 예금으로 넣어두고 나머지 돈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구간이 좀 높아야 됩니다. 실수령이 64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아파트 또 좀 새로운 아파트 좋은 거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지르던 시절은 좀 지났는 것 같고 안정성도 택하면서 그래도 한층 좀 더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찾아가려 그러면은
5억 1천만 원짜리 보면은 이름만 들어도 좀 알 법한 그런 애들. 월베 2차 아이파크 5억 2천. 요게 맞벌이 기준으로 실수령액 한 600만 원 이상 찍힌다. 그리고 자산은 한 3억 정도 축적되어 있다. 그러면 선택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 집은 실수령액이 한 달에 1천만 원 벌어. 근데 자본 축적은 2억밖에 못 해놨어. 그래도 비슷한 선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요 동네 신축들이죠. 예, 신축들. 20년 차지만 과거에 엄청난 명성을 떨쳤던 곳. 안천 우방타운. 얘도 아이고 그 근래 별로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이게 너무 삐쭉삐쭉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쪽에 있는 한도 아파트인가요? 뭐 그런 것들 하고 나면 또 약간의 후광은 있을래나. 자, 그 외에 이름만 들어도 했던 그런 아파트. 야, 이런 정도 아파트 살려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산 3억 3천, 월급은 600만 원 정도 하면은 좀 대출 나머지 받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신축 4년 차, 3년 차, 2년 차, 2년 차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려면은 그래도 소득이 그 정도 좀 받쳐주면 안정적일 수 있겠다. 그래 5억짜리 집 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나는 1억 모아놨는데 5억짜리 집 살려고 한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거를 극도로 줄이고 집에 올인하든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좀 모으고 이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 따로 뭐 특별히 뭐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었던 사람보다는 좀 안 쓰고 아끼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많이 축적되어 있더라고요. 와, 5억 1천만 원 하니까 정말 와, 이 대구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좋다고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물망에 다 오릅니다. 삼덕 청아람, 현대 아이파크, 상인이 편한, 명성 푸르지오, 대형 평형, 이 편한 세상 두리역 29형, 동대구 비스타 동원, 교대역 하늘채, 새 아파트들 막 다 이름 다 나옵니다. 맞죠? 예. 요 정도 하려면 이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그 다음 함극간 또 올라가 봅니다. 이번에는 뱃머리. 뱃머리 6억 5천. 6억 5천. 이 정도면 자산 4억 이상은 축적해 두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실수령액 한 750만 원 정도. 예, 가구 기준으로 한 700만 원 이상 벌고 자산 4억 정도 축적된 사람들. 야, 이런 데입니다. 예, 아까 범호동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제가 방금 6억 5천. 더 위로 봐야 되네요. 아이고 이런 것도 더 많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 있네요. 거의 한 7억대 초반까지 본다면 청라 헬스자이 이런 것들 용꼬리 혹은 수성 알파시티 예, 요런 거 정도 가격 대충 해당되겠죠. 7억 2천만에서 7억 2천만 원이니까 아니면 얘는 뭐지 아예 탑층 좀 조금 특수한 경우 황금동 말 많은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이런 것들 신고가 가끔 띄엄띄엄 나와주고 아주 좀 잘 나간다는 곳들 이런 것들 7억 1천만 원 2천만 원 이 가격대가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7억 3천만 원 하니까 남산 롯데캐슬 아니면 좀 인기 있는 지역의 대형 평형까지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다. 최신축의 인기 좋은 입지 좋은 곳에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대구에서 국평 중에서는 좀 뭐 제일 비싼 축에 들어간다 뭐 16억짜리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했지만 이런 아주 소수의 것들은 제외하고 아주 소수의 것들은 제외하고 다시 한번 가격대를 보면요. 13억에 자산은 한 8억 4천, 8억 5천만 원 정도 축적되어 있고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 실수령 한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득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정도 되는데 13억짜리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네, 축적된 자산이 8억 4천이 아니고 뭐
한 12, 3억 정도, 한 12억 정도, 10억, 11억, 그 정도 있으면 또 무난해질 것이고, 이 소득과 이 축적된 자산과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좀 맞춰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3억짜리 아파트, 자산 8억 4천, 8억 5천, 월 1,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이 정도를 살아도 무난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 수성 범어 W, 혹은 잘 나가는 대형 평형들, 수성구에서도 대형 평형, 거의 뭐 두산 이버드 제니스 이 정도까지도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범어동 쪽에서도 이 대형 평형, 조금 오래된 곳은 대형 평형, 아니면 좀 신축은 이 국평, 구축은 대형 평형, 이런 것까지 12억, 13억까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본 축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금리가 또 비싼 아파트 사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대구에서 이렇게 중위주택이거나 혹은 평균주택, 아니면 동네 신축 이런 것까지 할 때도 좀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파트 구매하시는데 뭐 참고가 되시나요? 나는 음, 한 2억짜리 정도 집을 살려고 한다. 요 표를 조금씩 바꾸면서 한번 볼게요. 요걸 저녁 먹고 나서 표를 한 2시간 동안 쪼물딱거리면서 계속 연구를 했었네요. 나 2억짜리 정도 집을 살려고 해. 그러면 소득 410만 원, 410만 원. 실수령의 기준으로 가구에서 한 350만 원 정도 통장에 꽂혀 들어오는 사람이 나 2억짜리 집을 살려고 해. 그러면 한 9,500만 원 대출 받아서 해도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왜? 원리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나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부담을 더 많이 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표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나 한 달에 집 사는데 집 유지하는데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가도 돼. 5억짜리 집 사고 싶어. 가구 소득은 37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네, 370만 원에서 실수령에 가면 350만 원, 한 210만 원 정도로 우리는 생활할 수 있어. 네, 그러면은 가구 소득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더라도 네, 한 5억짜리 집까지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음, 소득과 소득과 그리고 음, 내가 얼마나 원리금으로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요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 길을 택합니다.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주택구입부담지수 150이라는 건데요. 이 150만큼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이런 모습 아니죠. 가구 소득의 13% 정도, 네, 그 정도를 부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이게 좀 투자성이 강하다. 난 투자 성향이 강하다, 공격형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택하면 될 것이고요. 나는 좀 안정형이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질문이나 아니면 뭐 내가 아파트 금액별로 난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 나중에 영상에서는 다 편집되어서 올라갑니다. 관심 있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요 계산표 있을 때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을비님, 언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무작정 뭐 신축이 좋은 거다. 음, 좋은 게 좋은 건 맞죠. 근데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 오늘은 또 많이 나누셨네요. 아직까지 좀 늦은 식사 시간인가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 댓글에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